자, 채무자 여러분들, 개인회생 신청하기 전에 이거 지금 재판 들어가면 얼마나 걸릴까? 이거 제일 궁금하시잖아요. 그래도 같은 값이면 재판이 좀 빨리 끝나는 게 좋겠죠? 재판이 길어진다고 여러분이 뭐 불이익 보시거나 그런 건 없어요. 만약에 오늘 신청서를 법원에 던졌다고 가정을 하면 어차피 사건 번호 나오면 채권자들이 나한테 돈 갚으라고 독촉하지도 않고 전화하지도 않고 찾아오지도 않고 채무자 나 자신도 은행에 이자나 카드값을 더 이상 내지 않기 때문에 마음은 편하단 말이죠. 그렇지만 채무자 여러분께서는 결론을 좀 빨리 보고 싶어 하시니까 상대적으로 재판을 좀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개인회생 절차와 기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세 가지만 아시면 된다 했죠. 신청하고 개시결정 받고 인가결정 받는다. 신청, 개시, 인가, 신청, 개시, 인가, 이렇게 세 가지의 단계인데, 개시결정 받는다는 게 개인회생 변제금을 내기 시작한단 말이죠. 법원에서 결정을 했다고요. 신청하고 법원에서 이 사람을 심사해서 개인회생 해줄만 하네, 오케이 변제금 내자, 이게 개시결정이란 말이죠. 그게 보통 한 4달 걸렸습니다. 그리고 개시결정 받으면 채권자 집회기일 한번 갔다가 그 다음에 인가결정을 받으니까 이게 2달 또는 3달 정도 걸렸거든요. 그래서 6개월 정도 받는데, 근데 최근 2-3년 동안 경기도 너무 안 좋아지고 개인회생 신청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계속 절차 기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뭐 이 법원 저 법원 할 거 없이 전국의 모든 법원이 예전보다 절차가 조금 더 걸리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6개월 만에 끝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8개월, 10개월 이렇게도 갈 수 있다는 것을 처음부터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재판이 다 길어졌다는 거고, 또 사람마다 차이가 있잖아요. 사람마다 빨리 끝내는 사람이 있고 늦게 끝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빨리 끝나는가? 첫 번째는 월급 받는 사람이 좀 빨리 끝납니다. 월급 받는 사람은 소명할 게 없잖아요. 소득 내역에 대해서 제출을 해보라 그러면 월급 받는다는 그 내용만 제출하면 그만인데,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는 내가 한 달에 매출이 얼마이고 월세 얼마 내고 인건비 얼마 주고 물건 매입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가고 그래서 순이익이 얼마 나온다, 최근에는 어떻게 금액이 늘었다 줄었다, 그래서 평균 내보면 얼마다, 이런 것도 일일이 다 보고를 해야 되고, 지금 남아있는 집기 자산 보증금 이런 것도 보고를 해야 되고, 지금 이 두 번째 개인사업자고 이 앞에 하나 했다가 폐업한 게 있으면 폐업할 당시에 받은 권리금, 보증금, 집기 시설 처분 비용 그거 어디 썼는지도 보고를 해야 되니까 월급 받는 사람이 좀 빨리 끝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돈이 없는지 좀 오래돼가지고 자산이 없는 사람들, 이런 분들 빨리 끝나죠. 반대로 내가 자산이 좀 있었는데 빌라든 아파트든 자동차든 뭐가 있었는데 작년에 팔았다, 이런 사람들은 재판이 좀 더 걸리겠죠. 팔아서 받은 돈 어디 썼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담보대출 갚았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3억짜리 빌라를 팔아서 담보대출 2억 변제하고 1억이 남았는데 이 돈이 지금 없다 그러면 그 1억이 어디 갔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세 번째, 계좌 내역 별로 없는 사람도 재판이 빨리 끝납니다. 그냥 월급 받아서 생활비 쓰고 그게 전부다, 이런 사람은 재판이 빨리 끝나고, 개인 사업을 하는 바람에 거래처하고 주거니 받거니 한 게 많다, 또는 개인 사업을 한 것은 아니지만 가족 간에 친구 간에 빌려주고 갚은 게 많다,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 갚았나, 왜 갚았나, 빌린 거 맞나, 편파 변제 아닌가, 이런 것들 전부 다 확인하느라 재판이 좀 길어질 수 있습니다. 고령층도 상대적으로 빨리 끝나죠. 빚진 지 오래됐다, 이제 나이도 많다, 그러면 뭐 그 사이에 돈을 크게 벌었을 리도 없고 뭐 숨겨놓을 것도 없고 재판이 좀 빨리 끝나는 거고, 청년 중년인데 뭔가 개인 사업하고 있는데 막 명의 바뀌고 막 취업했다 사업자 차렸다 이런 게 반복이 되면 상대적으로 확인할 게 많으니까 재판이 좀 길어지겠죠. 오늘 소개할 사건 채무자 1960년생 고령이신데, 뭐 이분 나이 때에는 어렸을 때 공부를 대학교까지 많이 못 시키는 경우도 많으니까 공부 좀 하시다가 그만두시고 양복점에 취업해서 일하다가 평화시장에서 봉제업을 하셨죠. 제가 뭐 개인회생하면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업종을 다 만나보지만 월급 제일 작게 받는 업종이 봉제업종인 것 같습니다. 이게 중국하고 경쟁하기 너무 힘들어서 그런지 월급 자체도 작고 오르지도 않고 4대 보험도 안 들어주고 최저시급도 미달하고, 봉제, 미싱 이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드신 것 같습니다. 이분은 사스, 코로나 이때 일이 너무 힘들어져서 돈도 못 벌고 해서 배우자분이 파산하셨고, 이 채무자 본인은 워크아웃을 하셨는데 한 달에 120만 원 내라고 하니까 내다가 더 이상 못 내고 포기하고 개인회생을 선택하게 되었다, 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나이가 많으니까 하던 일 그만두면 마땅히 취업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공공근로, 일용직 이런 걸 하고 계셨던 분입니다. 이런 일들의 특징이 소득이 매우 작죠. 최저시급도 훨씬 미달하죠. 자, 요거 물어본다 했죠. 최근 1년 동안 부동산이나 입주권이나 분양권이나 아니면 자동차 같은 거 아무튼 개당 1,000만 원 넘는 자산을 처분하였다면 처분하고 받은 돈이 얼마인지, 받은 돈 어디 썼는지 소명하라. 이게 없으면 답변을 안 해도 되는데 있으면 일일이 답변을 다 해줘야 되니까 재판이 길어지는 거죠. 배우자 명의도 물어봅니다. 배우자 재산을 채무자에게 청산가치에 반영하진 않는데 서울회생법원이니까. 근데 배우자가 최근에 고가의 부동산이나 입주권을 취득했다면 그 자금의 출처는 한번 확인해볼 만 하잖아요. 보통 부부가 힘들면 같이 힘들어지는데 나는 돈이 없는데 배우자는 비싼 부동산을 계속 산다, 그건 말이 안 되니까. 물론 없으면 보고를 안 해줘도 되니까 재판이 빨리 끝나겠죠. 자, 일용직 하시는 분도
너도 고용보험은 들어가니까 요거 내역서 제출하라 그런 말입니다. 이분 진술서를 보면 자기 딸한테 약간의 용돈과 집 월세를 보조를 받고 있다. 이 진술서를 왜 제출하냐? 이거는 소득이 너무 적어서 그래요. 소득이 충분하면 1인 생계비 빼고 남는 걸로 변제하겠다 이렇게 말이 되는데, 소득이 너무 적은 경우에는 아니 그 소득 가지고 변제금 내고 개인 생활 할 수 있겠어요? 법원에서 의심을 하는 거죠. 소득이 너무 적으니까 개인의 생활 할 능력도 안 되는 거 아닌가. 혹시 그럴 때를 대비해서 가족들 중에 누가 나를 도와주고 있다, 계좌 내역 보여주고 이걸 소명해서 내가 소득이 너무 작지만 개인회생 하는 동안 견딜 수 있다, 이렇게 능력이 된다 보여주는 거죠. 자, 이분 소득 160만원입니다. 매우 작죠. 여기서 1인 생계비 143만원 빼고 한 달에 16만원 변제하는데 36회 변제해서 580만원 변제하겠다 이렇게 제출을 했습니다. 사지 멀쩡하고 30대가 160만원 번다고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이 계속 물어보겠죠. 그게 말이 되냐, 왜 거기 일하고 있냐 물어보겠지만, 이분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이 직장도 구하기 쉽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자기 채무의 7%를 변제하고 93%를 탕감받고 이자는 전부 다 탕감받는 조건입니다. 전체 채무액 8,700만원 중에서 580만원 변제하고 나머지는 탕감입니다. 4월 4일에 신청했는데 8월 20일에 4달 만에 개시결정 바로 받았습니다. 방금 보셨지만 나이 많지, 소득 작지, 오랫동안 계속 형편이 힘들었으니까 자산을 취득할 가능성도 없었고, 취득한 게 없으니까 처분할 것도 없지, 돈도 없으니까 계좌 내역도 복잡할 게 없지, 이런 분들은 3달 4달 만에 개시결정을 바로 받게 됩니다. 자, 나중에 돈을 더 벌면 변제금을 더 내야 됩니까? 여러분 항상 질문하시는 거 있죠? 원칙적으로 변제금은 정해지면 끝이죠. 더 벌어도 내 돈이고 부족해도 어디서 빌려서라도 변제금은 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조건부 인가가 붙으면 더 벌면 더 내야 된다고 했죠. 근데 최저시급 미달하거나 최근 취업한 사람은 조건부 인가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분같이 고령이다, 나이가 많다, 다른데 어디 취업할 데가 없다, 돈 많이 벌기 힘들다, 이게 너무 객관적으로 명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득 160만원의 일용직에 최근 취업인데 근데도 조건부 인가 없이 그냥 통과했습니다. 자, 정리해봅시다. 재판을 좀 빨리 끝내고 싶다면, 좀 쉽게 끝내고 싶다면, 자영업 하시다가 혹시 이 자영업이 안 돼서 그만두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그러면 그 자영업 그만두시고 취업해서 신청하는 게 자영업 하면서 신청하는 것보다 재판을 조금 더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는 자산이지만 자동차 이런 거 있잖아요, 보험 이런 거 한두 개 남아 있잖아요. 그거 괜히 명의 바꾸지 마세요. 명의 바꿔봤자 어차피 기록에 다 남아있고 나에 대한 청산 가치로 전부 반영이 될 건데, 괜히 명의를 바꾸고 바로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가 법원에서 의심만 사고 긁어부스럼 만들어서 재판만 길어집니다. 그리고 개인회생 신청하기 직전에는 개인 간 이체 이것도 삼가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해야 빨리 끝날 수 있다.